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 작가님의 전망 좋은 방입니다. 2부 제19장 해머슨 씨에게 거짓말하다. 앨런 자매는 블룸즈버리 근처에 있는 그들이 아끼는 절주 호텔에서 머물고 있었다.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는 그곳은 영국 시골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 그들은 늘 대양을 건너기 전에 이곳에 자리를 잡고 한두 주 동안 옷, 여행 안내서, 방수 코트, 소화성 빵, 그리고 다른 유럽 여행 필수품들을 은밀하게 구매했다. 아테네를 포함한 해외에도 상점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여행을 일종의 전쟁으로 여겼고 헤이마켓 상점에서 완전 무장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루시 허니처치도 단단히 준비하리라 믿었다. 이제 키니네는 알약으로 구할 수 있고 종이 비누는 기차 안에서 얼굴을 씻는데 큰 도움이 될 터였다. 루시는 약간 우울한 표정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당신은 이런 것들에 대해 다 아실 거고 바이스 씨도 도와주시겠죠. 신사분들은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니까요. 딸과 함께 마을로 온 허니처치 부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명함집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바이스 씨가 당신을 살려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캐서린이 말을 이었다. 모든 젊은이가 그렇게 사심 없이 행동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쩌면 나중에 그도 나와서 당신과 함께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의 일 때문에 런던에 머물러 있는 건가요? 두 자매 중 더 예민하고 덜 친절한 테레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가 루시를 배웅할 때 우리는 그를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아무도 루시를 배웅하지 못할 거예요. 허니처치 부인이 기어들었다. 루시는 싫어하거든요. 네, 배웅은 싫어요. 루시가 말했다. 정말요? 정말 웃기네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생각했어야 했는데. 오, 허니처치 부인, 안 가시는 거예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웠어요. 앨런 자매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루시는 안도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럭저럭 잘 넘겼네요.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짜증이 났다. 얘야, 내가 동정심이 없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왜 친구들에게 세실 이야기를 하고 그만두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가. 우리는 내내 거기 앉아서 빙빙 돌려 말하고 거의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들여다보는 시선까지 감당해야 했어. 정말 불쾌한 일이지. 루시는 할 말이 많았다. 그녀는 앨런 자매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들은 정말 수다쟁이들이어서 누군가 그들에게 말하면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가요. 하지만 왜 그 소문이 곧바로 모든 곳에 퍼져나가면 안 되는 건데 세실이랑 영국을 떠날 때까지는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때 말해야겠어요. 훨씬 기분이 좋잖아요. 얼마나 찝찝한데요. 여기서 자자. 여기는 대형 박물관이었다. 허니처치 부인은 거절했다. 꼭 자야 한다면 가게라도 가자. 루시는 경멸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리스 조각품을 돌보려는 와중에 이미 비비 신부에게 신화사전을 빌려 여신과 신들의 이름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아, 그럼 쇼핑이나 하죠. 뮤디 서점에 가자. 가이드북 하나 살게. 루시, 너랑 샬럿이랑 비비씨. 다들 내가 멍청하다고 하잖아. 나도 그럴 것 같아. 하지만 이 엉터리 같은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세실을 없애줬잖아. 잘 됐고, 그가 사라져서 다행이야. 그래도 잠깐 화가 나긴 했지만, 그런데 왜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조용히 숨고 발끝으로 걷는 거지? 며칠 뿐이에요. 하지만 왜? 루시는 침묵했다. 그녀는 엄마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조지 에머슨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포기했다는 걸 들으면 세실이 다시 시작할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건 꽤 쉬웠다. 꽤 쉬웠고 사실이라는 부수적인 이점도 있었다. 하지만 루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싫어했다. 속마음은 자기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기 인식은 공포의 왕인 빛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피렌체에서의 마지막 저녁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드러내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허니처치 부인도 말이 없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 딸은 대답을 안 해. 프레디랑 나랑 있는 것보다는 호기심 많은 노처 여들하고 있는 게 더 나을 거야. 집만 나간다면 넉마주의. 꼬리표 꼬리 없는 꼬마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녀의 경우처럼 생각을 오래도록 말하지 않는 그녀는 결국 터져나왔다. 윈디 코너에 지쳤어. 이 말은 전적으로 사실이었다. 루시는 세실에게서 벗어나 윈디 코너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더 이상 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전히 살아있고 명석한 사고를 하는 프레디에게는 집이 있을지 몰라도 의도적으로 뇌를 왜곡한 루시에게는 집이 존재하지 않았다. 루시는 자신의 뇌가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뇌 자체가 그 인식을 도울 텐데 그녀는 삶의 도구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루시는 그저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조지를 사랑하지 않아. 조지를 사랑하지 않아서 약혼을 파기했어. 조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리스에 가야 해. 엄마를 돕는 것보다 사전에서 신을 찾는 게 더 중요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주 못되게 굴고 있어. 루시는 그저 짜증이 나고 심술궂어졌으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어머, 무슨 헛소리세요. 물론 윈디 코너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럼 30분 동안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말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30초면 더 가까워질 거예요. 어쩌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을지도 몰라요. 조용히 하세요. 엄마, 사람들이 당신 말을 들을 거예요. 뮤디 서점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녀는 베데커 여행 안내서를 사들인 후 말을 이었다. 물론 집에서 살고 싶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앞으로는 예전보다 더 집을 비우고 싶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내년에 제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녀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유 모를 당혹감. 나이 든 사람들이 말하는 기행에 이끌려 루시는 이 점을 분명히 하기로 마음먹었다. 세상을 너무 못 봐서 이탈리아에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인생도 너무 못 봐서 런던에 더 자주 와야겠어요. 오늘처럼 산 티켓은 아니지만 잠깐이라도 쉬고 싶어서요. 다른 여자랑 아파트를 같이 쓸지도 몰라요. 타작이랑 집 열쇠 가지고 장난치면 되잖아. 허니처치 부인이 폭발하듯 말했다. 그리고 소란 피우고 소리 지르고 경찰에게 발길질 당하고 끌려가고 아무도 널 원하지 않을 때 그걸 사명이라고 부르고 내 집도 못 살게 굴 때 그걸 의무라고 부르고 경쟁이 치열해서 수천 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걸 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서 데뷔해서 늙고 허약한 두 할머니를 찾아서 같이 해외로 가. 더 독립하고 싶어요. 루시가 힘없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독립은 외치기 좋은 구호였다. 어차피 우리는 늘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녀는 피렌체에서 느꼈던 감정을 떠올리려 애썼다. 그 감정들은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으며 짧은 치마나 집 열쇠보다는 아름다움을 더 올리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독립이 그녀의 유일한 신호였다. 좋아, 내 독립심을 가지고 떠나렴. 온 세상을 왔다 갔다 뛰어다니다가 딱 마른 몸으로 나쁜 음식만 먹고 돌아와. 내 아버지가 지은 집과 그가 가꾼 정원, 그리고 우리가 바라던 경치를 경멸하고 다른 여자랑 아파트를 같이 써. 루시는 입을 비죽 내밀며 말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말했나 봐요. 맙소사. 엄마가 번득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샬럿 바틀릿이랑 똑같네. 샬럿. 루시는 되물었고 마침내 생생한 고통이 밀려왔다. 매 순간 더 많은 것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엄마, 럭과 저는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글쎄, 단 닮은 점이 보이네. 똑같은 끝없는 걱정, 똑같은 말 되뇌는 거. 어젯밤 세 사람에게 사과 2개를 나눠주려던 너와 샬럿은 자매일지도 몰라. 말도 안 돼.
샬럿이 그렇게 싫다면 그만두라고 한 게 오히려 안타까운 일이야. 내가 그녀에 대해 경고했어. 애원하고 간청했어. 하지만 당연히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 그렇지. 뭐라고요? 또 샬럿이야. 아가, 그게 다야. 그녀가 한 말 그대로야. 루시는 이를 악물었다. 내 말은 샬럿에게 그만하라고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야. 요점만 잘 지켰으면 좋겠어. 그리고 대화는 말다툼으로 끝났다. 그녀와 어머니는 말없이 쇼핑을 즐겼다. 기차 안에서도, 키역에 도착한 마차 안에서도 거의 말이 없었다. 하루 종일 비가 쏟아졌고 깊은 서리 길이 시작되는 동안 너도 밤나무에서 빗방울이 떨어져 지붕을 덜컹거렸다. 루시는 지붕이 답답하다고 불평했다. 몸을 앞으로 숙여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황혼을 바라보니 마차의 등불이 마치 탐조등처럼 진흙과 나뭇잎 위를 스쳐 지나가며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샬럿이 오면 정말 끔찍할 거야. 그녀가 말했다. 마차가 내려갈 때 샬럿 바틀릿이 내려왔던 서머 스트리트에서 그녀를 태우고 비비 신부의 늙은 어머니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나무가 쓰러졌는데 비는 안 오니까 새 병이 바싹 붙어 앉아야 할 거야. 아, 바람 좀 쐬고 싶어. 그때 그녀는 말발굽 소리를 들었다. 말 안 했어. 말 안 했어. 그 선율은 부드러운 길 때문에 흐릿하게 들렸다. 우리 후드 좀 내려줄 수 없어요. 그녀가 다그치자 어머니는 갑자기 다정하게 좋아요. 할머니, 말을 멈춰요. 라고 말했다. 말이 멈춰섰고 루시와 파월은 후드와 씨름하며 허니처치 부인의 목에 물을 뿌렸다. 하지만 후드를 내리자 그녀는 놓쳤을 법한 것을 발견했다. 시시 빌라의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고 정원 대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는 것 같았다. 그 집도 임대해도 괜찮을까요? 파웰, 그녀가 소리쳤다. 네, 아가씨. 그가 대답했다. 그들은 떠났나요? 그 젊은 신사가 살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의 아버지의 류머티즘이 악화돼서 혼자 머물 수 없어서 가구가 빛이 된 숙소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하는 게 그의 대답이었다. 그럼 그들은 떠났나요? 네, 아가씨. 그들은 떠났어요. 루시는 뒤로 물러섰다. 마차가 목사관에 멈춰섰다. 샬럿 바틀릿을 부르러 내려왔다. 에머슨 가족은 떠났고 그리스에 대한 이 모든 걱정은 불필요했다. 낭비. 그 단어가 그녀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듯했다. 계획 낭비, 돈 낭비, 사랑 낭비, 그리고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것. 혹시 그녀가 모든 일을 망쳐버린 걸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다. 하녀가 문을 열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복도를 응시했다. 샬럿 바틀릿이 곧바로 앞으로 나와 긴 서론을 한 후 큰 부탁을 하나 했다. 교회에 가도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비비 신부와 그의 어머니는 이미 가셨지만 바틀릿 양은 안주인의 허락을 받기 전까지는 교회에 가기를 거부했다. 교회에 가면 말을 10분이나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었다. 물론이죠. 안주인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이 금요일인 걸 깜빡했네요. 모두 가자. 파월은 마구간으로 가도 돼요. 루시, 사랑하는, 저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한숨을 쉬고 그들은 떠났다. 교회는 보이지 않았지만 왼쪽 어둠 속 위쪽에 희미한 색깔이 보였다. 얼룩덜룩한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루시는 기도문을 통해 비비 신부의 목소리가 작은 신도들에게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언덕 경사면에 아름답게 솟은 이 땅과 은빛 자갈 첨탑을 갖춘 그토록 교묘하게 지어진 그들의 교회조차도 매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종교도 다른 모든 것들처럼 사라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하인을 따라 사제관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비비 신부의 서재에 앉는 것을 반대할까? 그 불은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다. 이미 누군가가 그곳에 있었다. 루시는 기다리실 여인이 있습니다. 신부님, 이라는 말을 들었다.
에머슨 노이는 통풍용 의자에 발을 올려놓고 불 옆에 앉아 있었다. 오, 루시 양, 어두시다니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루시는 지난 일요일 이후 그에게서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조지는 그녀가 마주했고 또 마주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의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잊어버렸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를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 루시는 등을 돌리고 비비 신부의 책을 보기 시작했다. 그에게 사랑을 믿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을 믿는 법을요. 사랑이 찾아오면 그게 현실이에요. 라고 말했죠. 열정은 눈을 멀게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열정은 제정신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는 당신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맞아요. 영원히 맞아요. 제 하루는 끝났지만 결과는 어떨지 몰라도요. 불쌍한 아이. 그는 정말 미안해해요. 당신이 사촌을 데려왔을 때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어요. 당신이 느낀 감정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는 확신을 주기 위해 말했다. 루시 양, 이탈리아 기억하세요. 루시는 구약성서 주석집을 골랐다. 책을 눈에 대고 말했다. 이탈리아나 당신 아들과 관련된 어떤 주제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나요? 그는 처음부터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지난 일요일에야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전 그의 행동을 판단할 수 없어요. 저는 아마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안정된 기분이 든 그녀는 책을 다시 내려놓고 그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축 늘어지고 부어 있었지만 깊이 패인 눈은 어린아이의 용기로 반짝였다. 아니, 그는 정말 끔찍한 짓을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가 사과해서 다행이에요.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끔찍하게는 아니죠. 그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그는 시도하지 말았어야 할 때만 시도했을 뿐입니다. 루시 양, 당신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할 겁니다. 조지가 끔찍하다고 하면서 그의 삶에서 사라지지 마세요. 물론이죠. 루시는 세시를 언급하는 것이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끔찍한 이라는 표현은 너무 심하네요. 아드님에게 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교회에 가야겠어요. 어머니랑 사촌이 갔거든요.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그는 망했으니까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뭐였죠? 자연스럽게 가라앉았지. 그는 말없이 두 손을 마주쳤다. 그의 머리는 가슴에 닿았다. 모르겠어요. 그의 어머니가 한 것처럼요. 하지만 에머슨 씨,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조지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을 때요. 라고 그는 말했다. 루시는 겁이 났다. 그녀는 세례는 별거 아니라고 동의했지만 아들이 12살 때 그 열병에 걸렸고 그녀는 돌아섰어요. 심판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몸을 떨었다. 아, 끔찍해요. 우리가 그런 걸 포기하고 그녀의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을 때 말이죠. 아, 끔찍해요. 무엇보다도 최악이에요. 황야에 작은 개간을 하고 작은 정원을 가꾸고 햇빛을 쬐었는데 잡초가 다시 자라나다니 심판이에요. 게다가 우리 아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물을 뿌려주지 않아서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루시 양, 그럴 수 있을까요? 영원히 어둠 속으로 다시 빠져들게 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루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런 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해해야 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BBC는 제가 없을 때 찾아와서 자기 원칙대로 행동했어요. 그 사람이나 그 누구도 탓할 순 없지만 조지가 나았을 때쯤 그녀는 이미 병들어 있었죠. BBC는 그녀에게 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 생각에 잠겨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므로 에머슨 씨는 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셈이었다. 아, 정말 끔찍하네요. 루시는 마침내 자신의 일도 잊고 말했다.
그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저는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책들을 이긴 것처럼 흔들림 없는 눈으로 책들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은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녀는 젊은 에머슨 씨가 아픈지 물었다. 아, 지난 일요일이었죠. 그는 현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지난 일요일에 조지가, 아니,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절대 아픈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어머니의 눈은 그의 것이었고, 제 생각에 정말 아름다운 이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항상 아슬아슬했죠. 그는 살겠지만,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결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피렌체에 있는 그 교회 기억나요? 루시는 조지에게 우표를 수집하라고 제안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피렌체를 떠난 후로 끔찍했지. 그 후 우리가 여기 집을 빌렸고 그 애가 내 오빠랑 같이 목욕을 하다가 몸이 좋아졌대. 목욕하는 거 봤어. 정말 죄송하지만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소설 얘기가 나왔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많이 들어야 했는데 그는 말하기를 꺼려했어요. 내가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뭐, 실패도 있는 법이죠. 조지가 내일 내려와서 런던에 있는 자기 방으로 데려가는데 그는 여기 있는 걸 견딜 수 없어 하고 나도 그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하거든요. 에머슨 씨, 소녀가 소리쳤다. 적어도 저 때문에 떠나지 마세요. 저는 그리스로 갈 거예요. 편안한 집에서 나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상냥한 건 처음이었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모두 정말 잘해. 그리고 비비 씨가 나를 위해 묵어준 것도 봐. 오늘 아침에 와서 내가 간다고 들었어. 여기 불 피우고 있으니 정말 편해. 그래, 하지만 넌 런던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말도 안 돼. 저는 조지와 함께 있어야 해요. 그가 살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선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을 보고 당신 이야기를 들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오, 에머슨 씨?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이미 세상에 충분히 귀찮게 굴었어요. 당신이 원할 때 집을 나가게 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잃게 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게 제 탓이에요. 그만둬야 해요. 저는 그냥 그리스로 갈 거예요. 그리스까지요. 그녀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리스로요. 그러니 그만둬. 이 일에 대해선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둘 다 믿을 수 있어. 물론 그럴 수 있어. 우리는 널 우리 삶에 두거나 아니면 내가 선택한 삶에 맡겨두거나 둘 중 하나야. 저는 원하지 않아야 해요. 비비 씨는 조지에게 몹시 화가 나신 걸까요? 아니, 조지가 시도한 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너무 멀리 밀어붙였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슬픔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다시 책들을 바라보았다. 검은색, 갈색, 그리고 금해케한 신학적 파란색 책들이었다. 책들은 방문객들을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었다. 탁자 위에도 선장에도 바싹 붙어 있었다. 에머슨 씨가 매우 신앙심이 깊다는 사실, 그리고 열정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비비 씨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루시는 노인이 불행한데 그런 성소에 기어들어가 성직자의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그녀가 피곤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녀에게 의자를 권했다. 아니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저는 마차에 앉아 있을게요. 루시 양,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전혀요. 루시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군요. 조지 같은 표정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해외로 간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셨나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스. 그녀는 그가 그 단어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
하지만 당신은 올해 결혼할 예정이었잖아요. 1월이 되어서야 그랬어. 루시가 두 손을 꽉 쥐며 말했다. 그 요점에 대해선 진짜 거짓말을 했을까? 비비 씨도 같이 가시는 것 같군요. 조지가 말씀하셔서 같이 가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요. 비비 씨와 함께 그리스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비비 신부가 교회에서 돌아왔다. 그의 가사는 비에 젖어 있었다. 괜찮습니다. 그가 친절하게 말했다. 두 분이 함께 있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비가 쏟아지네요. 당신의 사촌, 어머니,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신도들이 마차가 올 때까지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월 씨는 순회했나요? 그럴 것 같아요. 두고 봐야겠어요. 아니요. 물론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앨런 양은 어떻게 지내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머슨 씨에게 그리스에 대해 말씀드렸나요? 그랬어요. 에머슨 씨, 앨런 양 두 명을 데리고 가는 게 정말 용감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루시 양, 돌아가세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3명이라는 숫자는 여행을 떠나기에 정말 용감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구간으로 서둘러 갔다. 그는 안 갈 거예요. 루시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바이스 씨는 영국에 잠깐 들르시는 것 같아요. 어쩐지 이 오인을 속이는 건 불가능했다. 조지에게, 세실에게는 거짓말을 했을지언정 그는 세상의 끝에 다다른 사람 같았다. 마치 자신이 한 이야기와 다른 책들을 들려주던 심연에 당당하게 다가서는 듯 자신이 걸어온 험난한 길에 온화하게 대하는 듯 했다. 그래서 그녀 안에서 진정한 기사도 정신, 낡은 성, 의 기사도가 아니라 모든 젊은이가 모든 노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기사도가 깨어났다.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루시는 세실이 그리스 여행의 동반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가 너무 진지하게 말하자 위험은 확실해졌고 그는 눈을 들어 말했다. 그를 떠나는 거야?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는 거야.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루시 양, 왜요? 공포에 질린 그녀는 다시 거짓말을 했다. 비비 신부에게 했던 그리고 파혼을 선언할 때 세상에 하려던 그 길고 설득력 있는 말을 다시 꺼냈다. 그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보, 당신이 걱정돼요. 제가 보기엔 꿈꾸는 듯 말하며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당신이 혼란에 빠진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세상에 혼란보다 더 나쁜 건 없죠. 죽음과 운명, 그리고 그토록 끔찍하게 들리는 것들에 맞서는 건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혼란에 빠졌을 때 제가 피할 수도 있었던 일들을 끔찍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도울 수는 있지만 거의 도울 수 없어요. 예전에는 젊은이들에게 인생 전체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잘합니다. 조지에게 제가 가르친 모든 것은 결국 혼란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당신이 저에게 짜증을 내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걸 기억하세요? 전에 전망 좋은 방을 거절했던 걸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게 혼란이었어요. 작지만 불길한 혼란이었죠. 그리고 지금 당신도 그 혼란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그녀는 침묵했다. 제 말을 믿지 마세요. 루시 양, 인생은 아주 영광스럽지만 힘든 법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다. 인생은 바이올린 연주회와 같아. 연주를 하면서 악기를 익혀야 해. 내 친구는 이렇게 썼다.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인간은 연주를 하면서 자신의 기능, 특히 사랑의 기능을 익혀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바로 그거야. 내 말이 그거야. 넌 조지를 사랑해. 그의 긴 서론이 끝나자 그 세 단어는 마치 망망대해에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루시를 덮쳤다. 하지만 당신은 그럴 겁니다. 그는 반박할 말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당신은 그 남자를 몸과 마음으로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사랑합니다. 그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요.
다른 어떤 말로도 그걸 표현할 수 없죠. 당신은 그 남자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감히? 루시가 귓가에 물소리가 웅웅거리며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오, 정말 남자답구나. 여자가 항상 남자를 생각한다니 말이야. 하지만 그렇죠. 그녀는 육체적인 혐오감을 느꼈다. 당신은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충격을 주고 싶어요. 때로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당신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결혼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허비될 거예요. 당신은 이미 너무 멀리 왔잖아요. 저는 당신의 다정함, 동지애, 그리고 당신이 결혼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것들에 시간을 쓸 여유가 없어요. 조지와 함께라면 당신이 그것들을 찾을 거고 그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럼 그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그는 이미 당신의 일부예요. 당신이 그리스로 날아가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하거나 그의 이름조차 있더라도 조지는 당신이 죽을 때까지 당신의 생각 속에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고 헤어지는 건 불가능해요. 당신은 그렇게 되기를 바랄 거예요. 사랑을 변형시키고 무시하고 흐트러뜨릴 수는 있지만 결코 당신에게서 사랑을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저는 시인들이 옳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루시는 분노에 차서 울기 시작했고 그녀의 분노는 곧 사라졌지만 눈물은 여전히 남았다. 시인들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사랑은 몸에 관한 거야. 몸이 아니라 몸에 관한 거야. 아, 우리가 그걸 고백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아, 영혼을 해방할 작은 솔직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루시, 내 영혼아. 미신이 그 영혼을 온갖 허튼 소리로 칭칭 감싼다는 생각에 이제 그 단어가 싫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 영혼이 어떻게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내 영혼을 망치는 게 보인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다시 어둠이 스며드는 것 같다. 지옥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내가 얼마나 헛소리를 했는지, 얼마나 추상적이고 막연했는지, 그리고 너를 울렸구나. 사랑하는 소녀여. 내 성급함을 용서해줘. 내 아들과 결혼해줘. 인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사랑으로 응답받는 경우가 얼마나 드문지 생각할 때 그와 결혼해줘. 세상이 만들어진 순간들 중 하나니까. 그녀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의 말은 참으로 아득히 멀었다. 그러나 그가 말을 시작하자 어둠이 베일처럼 걷히고 그녀는 영혼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았다. 그럼 루시, 당신 때문에 겁먹었어요. 그녀가 신음했다. 세실, 비비 신부, 티켓은 다 샀어요. 모든 게 다요. 그녀는 흐느끼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 얽힌 덫에 갇혔어요. 그에게서 떨어져 고통받으면 늙어가야 해요. 그를 위해 삶 전체를 망칠 수는 없어요. 그들은 저를 믿었어요. 마차 한 대가 현관문에 도착했다. 조지에게 내 사랑을 전해줘. 딱 한 번만 멍청이라고 말해. 그러고 나서 그녀는 베일을 정리하는 동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루시, 아니요. 그들은 복도에 있어요.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에머슨 씨, 그들은 저를 믿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속였을 때 그들이 왜 그래야 합니까? 비비 신부는 문을 열며 말했다. 저기 제 어머니가 계세요. 너는 그들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게 뭐예요? 비비 신부가 날카롭게 말했다. 내 말은 그녀가 당신을 속였을 때 왜 그녀를 믿어야 하냐는 거였어요. 잠깐만요. 어머니? 그는 들어와서 문을 닫았다. 에머슨 씨, 이해가 안 갑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제 말은 그녀가 조지를 사랑하지 않는 척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서로 사랑했잖아요. 비비 신부는 흐느끼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주 조용했고 불그스름한 수염을 기른 그의 하얀 얼굴은 갑자기 인간 같지 않았다. 그는 길고 검은 기둥처럼 서서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나는 그와 결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루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경멸하는 표정을 지으며 왜 안 되겠어요. 라고 말했다. 비비 신부님, 제가 당신을 속였습니다. 저 자신도 속였습니다. 아, 말도 안 돼요. 루시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노인이 흥분해서 말했다. 그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부일 뿐이야. 비비 신부는 노인의 어깨에 기분 좋게 손을 얹었다. 루시, 루시. 마차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비비 신부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는 그 요청에 놀란 듯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슬픕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믿을 수 없습니다. 저 꼬마는 왜 저래? 다른 쪽에서 다시 소리를 질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머슨 씨. 다만 그가 더 이상 제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만 빼고요. 조지와 결혼하세요. 루시 양. 그는 훌륭하게 해낼 겁니다. 비비 신부는 밖으로 나가 그들을 떠났다. 그들은 그가 어머니를 위층으로 안내하는 소리를 들었다. 루시, 마차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절망에 빠져 에머슨 씨에게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그녀를 되살렸다.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성인의 얼굴이었다. 이제 온통 어둠뿐이야. 아름다움과 열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나도 알아. 하지만 피렌체 위로 솟은 산들과 그 풍경을 기억해. 아, 해약. 내가 조지라면 너에게 키스 한 번만 해줘도 용감해지겠지. 따뜻함이 필요한 싸움 속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혼란 속으로 차갑게 들어가야 해. 그러면 내 어머니와 모든 친구들이 너를 경멸할 거야. 오, 내 사랑. 경멸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그럴 만도 하지. 조지는 여전히 어두워. 온갖 싸움과 비참함에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내 말이 정당한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우리는 사랑이나 쾌락 그 이상을 위해 싸우니까. 진실이 있어. 진실은 중요해. 진실은 중요해. 키스해주세요. 소녀가 말했다. 키스해주세요. 노력해볼게요. 그는 그녀에게 신들이 화해한 듯한 느낌. 사랑하는 남자를 얻음으로써 온 세상에 무언가를 얻게 될 거라는 느낌을 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저분한 여정 내내 그녀는 즉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인사는 여전했다. 그는 그녀의 몸에서 얼룩을 세상의 조롱에서 다끔거림을 걷어냈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적인 욕망의 신성함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20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